엄마, 요양원으로 가셔야 해요. 여기서 더 이상 혼자 지내기 힘드시잖아요. 경수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거니? 내가 잘못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 엄마,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 알겠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묻고 싶구나. 넌 정말 엄마가 필요 없니? 알았다. 엄마가 너를 위해 그 길을 택할게. 오늘의 이야기는 한 어머니와 아들의 슬프고도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자식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희생하며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 그리고 그 사랑을 외면하는 아들 사이에는 깊은 고통과 후회가 흐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끝내 버림받게 된 어머니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한적한 골목에서 어린 아들을 업은 젊은이 씨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쓸어 넘기며 묵묵히 길을 걸어갑니다. 허리가 휘어질 듯한 무거운 짐을 양 어깨에 걸친 채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장벽 같은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품에 잠들어 있는 아들, 경수는 모르는 사이 그녀의 등을 편안히 기대고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씨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아들이 혹시라도 깰까봐 조심스럽게 발을 떼며 속삭이듯 아기를 달래는 자장가를 부릅니다. 그 목소리에는 피곤함보다는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잘 자라, 내 아가.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란다. 그녀의 노랫소리에 비가 뿌려진 고요한 밤, 한 줄기 따스함이 흐릅니다. 이 씨의 회상 속에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경수가 겨우 3살이었을 때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날부터 그녀는 오롯이 홀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밤새 그녀는 남편이 남긴 흔적을 더듬으며 눈물 속에서 약속했죠. 내가 너 대신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킬게. 경수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할게. 그녀는 경수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시장에서 물건 팔기, 밤마다 거리에 쓰레기통을 뒤져 재활용품을 주워 팔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어두운 밤에 홀로 길을 걸을 때마다 그녀는 남편의 손길이 그리웠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수는 항상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이 씨는 자신에게 허락된 좋은 것은 모두 아들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반찬 하나도 가장 좋은 것은 경수의 그릇에 담고 자신은 남은 것만 먹었습니다. 경수가 새 옷을 입고 친구들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씨는 피곤도 잊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 그녀는 작은 촛불을 켜고 밤새도록 아들의 구멍난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엄마, 추운데 왜 안 주무세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괜찮단다. 네 옷이 이렇게 예쁘게 꿰매져야 네가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않겠니? 라고 말하며 그녀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도 모른 채 바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씨와 경수 사이에는 자주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린 경수는 엄마의 힘겨움을 몰랐지만 엄마가 언제나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이거 엄마 드세요. 내가 다 먹으면 미안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경수를 보며 이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단다, 내 아가. 오랜 세월의 희생과 고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경수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씨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모든 힘든 순간들이 떠오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모든 시간이 이제서야 보상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아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준 것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가족이 대대로 지켜온 작은 땅을 팔아 경수의 학비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씨는 경수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수야, 이 돈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금이야. 너를 위해 준비했단다. 아들의 손에 돈을 쥐어주는 순간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경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의사가 되어서 꼭 갚을게요. 엄마가 평생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씨는 가슴속 깊이 벅찬 감동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경수는 졸업 후 의사가 되어 마침내 사회에 나섰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교양 있는 미진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미진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여성으로 뛰어난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는 아들이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습니다. 결혼 후 경수는 어머니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세요.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저도 마음이 놓여요. 경수의 제안에 이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제안에 따라 그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의 집에 들어가면서도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지만 아들을 위해 항상 친절하고 배려 깊은 시어머니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집안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 씨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올랐고 그동안 겪어왔던 어려움은 모두 잊은 듯했습니다. 이 씨의 행복은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수는 자신의 병원을 개원하며 의사로서 독립적인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병원의 경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수는 차츰 재정적으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고 엄마에게서 소액의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으나 병원의 적자가 쌓이면서 금액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지는 이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이 잘 되려면 조금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사실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라. 미진의 말에 이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아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주면 내 노후는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들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해. 그리하여 이 씨는 자신이 힘들게 모은 돈을 아들에게 건네주었고 경수는 그 돈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경영 상태는 더 나빠졌고 경수와 미지는 더욱더 이 씨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미지는 더욱더 직접적으로 이 씨에게 부탁했고 그 부탁은 점차 요구로 바뀌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 씨는 경수와 미진의 태도가 변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이제 그녀의 도움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미진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도 힘들고 손자도 엄마가 봐주시면 우리도 좀 편할 텐데. 미진은 점점 이 씨가 가진 돈과 집에 대한 언급을 자주 했고 이 씨는 속으로 점차 불안해졌습니다. 경수는 마치 모든 것이 이 씨의 의무인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게 마지막이니까 꼭 좀 도와주세요. 이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아들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씨는 점차 나이가 들고 건강도 쇠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들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중요한 재료를 놓고 왔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수와 미지는 처음에는 가벼운 일로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씨의 기억력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실수로 며느리가 아끼는 화병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미진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한테 정말 소중한 거였어요. 이제는 물건도 제대로 못 보살피시는 건가요? 그 말을 들은 이 씨는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하게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얼마 후 이 씨는 시장에 다녀오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리번거리는 그녀의 얼굴은 지친 듯 창백해 보였습니다. 결국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온 그녀는 손자 앞에서 눈물겨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이 길도 낯설구나.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손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이 씨는 손자의 태도에 속으로 또다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기억력 감퇴가 계속 악화되자 경수와 미진은 점차 이 씨를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이 씨에게 요양원에 가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가시면 더 많은 친구도 사귀고 엄마를 돌봐줄 사람도 많을 거예요. 경수의 말을 들은 이 씨는 놀라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방해가 되는구나.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자식의 삶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수야, 엄마가 잘못했다면 용서해다오. 하지만 날 요양원에 보내지 말아줘.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걸 알아도 너랑 함께 있고 싶구나. 그녀는 눈물로 호소했지만 경수는 차갑게 돌아서며 그저 말했다. 엄마, 이제는 서로에게 좋은 길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의 무정한 태도에 이 씨의 마음은 부서져 갔고 그렇게 그녀는 요양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첫날 이 씨는 여전히 자식들이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자식들이 올 시간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씨의 주변은 더욱 조용해졌고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양원의 하루하루는 무료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뛰놀던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이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요양원 정원의 작은 벤치에 앉아 멍하니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작은 섬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수야, 나를 잊었니? 네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젠 네가 어디 있는지, 네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리움과 외로움이 뒤섞인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에 울려 퍼지며 더욱 쓸쓸함을 자아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 씨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요양원의 돌봄은 그녀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이 씨였던가.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잠들기 전 무의식적으로 경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경수야, 엄마는 여기서 너무 외로워. 한 번만이라도 와주면 좋겠구나. 그러나 경수는 그 후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의 직원들이 그녀에게 따뜻하게 대하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들에게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창문을 통해 멀리 바라보며 기다림과 상실감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그녀는 이제 점점 더 자신의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요양원 침대에 묶인 채로 자식이 자신을 구해주러 올 거라고 믿으며 기다렸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채 그녀는 점차
세상과 단절되며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씨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쇠약해진 손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아들 경수에게 바쳤던 그 긴 세월들, 자식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아침, 이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글씨가 써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차분히 펜을 쥐고 글을 적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경수야. 그 시작만으로도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눌렀으며 아들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수야. 내가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너는 나의 유일한 위로였단다.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바쳤어도 내 삶은 너로 인해 행복했단다. 비록 네가 나를 찾아오지 않고 잊은 듯 살아가지만 엄마는 그저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씨는 펜을 멈추고 깊게 한숨을 내쉬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목덜미까지 뻗쳐오는 외로움이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어 더 깊은 사랑과 용서를 담아 편지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항상 네 곁에 있고 싶었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네가 살아갈 세상에서 나의 존재가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엄마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너의 행복을 위해 기도한단다. 글씨는 점점 더 비뚤어졌고 잦은 쉼과 함께 힘겹게 써내려간 편지는 이 씨의 마음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이 자신의 편지를 읽으며 조금이라도 사랑을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이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경수는 그녀의 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요양원의 직원이 건넨 편지 봉투는 낡고 구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이 씨가 힘겹게 남긴 마지막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리운 마음에 결국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친 순간 그는 어머니의 글씨체가 지렁이처럼 흔들리며 남겨진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며 경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먹을 꽉 쥔 채 오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자식이었단 말인가? 왜 엄마를 찾아보지도 않았을까? 과거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음을 뻔히 알면서도 경수는 자신의 삶에만 집중했고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으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보내드려서 엄마를 외롭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경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남아있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방은 조용했고 차가운 침대만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낡은 안경과 자그마한 수첩,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추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수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어머니의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 속에는 어머니가 매일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을지 생각하며 경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조금만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랬어요. 당신이 그렇게 외롭게 지냈다는 걸 미처 몰랐어요. 경수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전했지만 그는 그 사랑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추억을 간직하며
이제라도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의 마지막 편지와 경수의 늦은 후회는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지를 깊이 느끼게 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경수는 매 순간 어머니의 빈자리를 절실히 느끼며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비로소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었고 어머니의 삶이 온통 자신을 위한 희생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수는 종종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신을 위해 허름한 집에서 밤새도록 바느질하며 눈물로 시간을 견디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토록 아프게 하고서야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 그는 그리움과 후회에 잠기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경수는 후회로 가득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한결같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자식의 행복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서도 경수의 가슴속 깊이 남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참의 경수는 어머니의 사랑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심하게 지나쳐온 순간들이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소중했을지 그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계실 때 그 사랑을 알아차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경수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전해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배운 그는 이제 스스로 더 따뜻한 부모가 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와 경수의 후회는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자식은 때로 그 사랑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씨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은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대변합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형태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부모님이 언제나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난 후에야 우리는 그들이 남긴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서 후회하는 것은 너무나 늦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라도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깊이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답입니다.